똑같은 돈이지만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형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이 크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영감을 얻어 어떤 결정을 내리곤 하죠. 오늘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돈 쓰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과 반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돈은 있는데 돈을 쓰는 게 무서운 사람. 자,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시죠. 회사 후배들을 만나면 이제 가끔은 제가 사려고 이렇게 지갑을 꺼내면 아이들이 말리죠. 형, 그냥 월급 받는 제가 살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야, 나 연금술사야. 나 연금 받아서 술 사는 사람이야. 걱정 사실 어려서부터 평생의 꿈이 저는 세계 일주였거든요. 근데 제가 명퇴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 원래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 1년간 세계 일주를 가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평생의 꿈이 사라져요. 세계 일주 갔다 오는 순간 내가 평생 꿈꿔던 걸 해버리고 만 거야. 저는 요즘 짝수달마다 해외여행 가요. 폴스달에는 벌어요. 많이 벌면 멀리 가요. 미국이나 유럽. 오케이. 적게 벌면 가까운 데 가요. 일본이나 베트남. 못 벌면 그냥 서울 안 가요. 둘레길 걸어요. 1년을 막 해외 전 일주를 가는 네.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요. 리듬을 타면서 그렇죠. 이게 삶의 전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네 오히려. 여기에 사실 기본 핵심은 연금이에요. 자, 지금은 직장인이라 매월 급여가 따박따박 나오지만 은퇴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돈도 있고 매월 연금도 나오긴 하겠죠. 그 돈으로 자녀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오면 밥 한 끼 뭐 한 3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죠. 가까운 일본 여행도 한번 갈 수도 있고 건강검진 좋은 것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부쩍 줄었는데 소비는 그다지 줄지 않아서 쓸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매번 돈을 쓸 때마다 막 신경이 쓰이고 목에 걸린 막 가시마냥 돈 쓰는 게 불편하죠. 이게 보편적으로 은퇴 이후의 돈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좀 전에 본 김민식 PD님의 은퇴 이야기는 어떤가요? 연금술사에 격월 해외여행에 돈 쓰는데 그닥 걱정이 없어 보이지 않던가요? 그리고 일단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이죠? 은퇴자가 자기 은퇴 생활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 하는데 막 아이처럼 신나고 막 설렘이 막 가득 차 보이죠? 자, 근데 다음 영상 두 번째 인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그랬더니 나보러 막 안 먹겠대, 비싸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낼 테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면 밥맛이 없어. 나는 밥맛이 좋던데. 수고하세요. 이렇게만 봐도 입맛이 나잖아. 아, 언니, 가자. 어디? 가자. 어디가? 밥 먹으러. 지금 밥 먹으면서도 이 비싼 걸 어떻게 먹어? 이 생각만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안타까워. 근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돼요. 돈 생각을 하니까 안 맥혀 나는. 먹지 마, 너. 아무것도 하면서 먹어. 이거 가져오는 대로 돈 내는 거야? 아니, 먹고 싶은 데로 갔다 와. 돈은 하나야. 한 벌만 내? 다 갖다 먹어도? 그럼. 아니, 여기 이거 다 먹고 가. 아까워. 알아. 갔다 와. 왜? 너 몰라? 언니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내가 볼 때. 자기가 돈 벌고 왜 자기를 위해서 못 써? 이제는 언니를 사랑해야 돼. 요즘 와서는 억울해. 인생을 너무 값없이 사는 것 같아. 돈만 벌려고 발발 떨었지 쓰는 재미를 못 빼고 지내고 나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억울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 네 말이 맞죠. 바보처럼 살면 안 되겠더라. 그지? 난 지금도 근덕근덕해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난 것 같아. 이번에는 전원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전원주 선생님은 오랫동안 근검 절약의 상징처럼 알려져 왔죠. 방송에서도 막 여러 번 절약하는 생활 모습이 많이 소개되곤 했잖아요. 또 투자도 잘하셔가지고 금융자산만 한 30억, 그리고 금과 현금이 뭐 한 10억, 그리고 부동산까지 해서 아무튼 상당한 자산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 보고 방송용 컨셉인가 하는 의심을 했었어요. 돈도 많으신 분이 저 정도 지출로 막 벌벌벌 떠면서 인생 참 값없이 살았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의심 한 번쯤 들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돈적으로 보면 앞에 김민식 PD님보다는 막 몇 배는 많으실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죠.
영상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막 불안, 걱정, 후회되는 감정 뿐이죠. 이 두 분의 인생의 후반정을 보는 우리의 감정은 각각 너무 다르죠.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걸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식 PD의 나를 중심에 두는 재테크와 전원주 선생님의 돈을 중심에 두는 재테크. 자, 첫 번째 차이는 재테크의 중심입니다. 김민식 PD님은 재테크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함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재테크란 잘 버는 30, 40대의 내가 미래의 70, 80대의 나를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보내주는 게 저는 자산관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럴 때 기가 막히게 저는 30년 후에 김민식이 나타나요. 아, 그래서요? 제가 이를테면 이제 갑자기 한 300만 원 인센티브가 딱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그래, 이 돈 가지고 어디 간만에 가족여행을 한번 가볼까? 그렇죠. 막 그럴 때 70대 김민식이 나타나서 야, 그 돈 놔주라. 너는 다음 달에도 월급 나오잖아. 야, 나는 70 넘으니까 월급은 안 들어오고 돈 나갈 때 너무 많아. 놔주라.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생각지 못한 목돈이 들어오거나 보너스가 들어오면 그대로 30년 후에 저에게로 그냥 그대로 드립니다. 그대로. 첫 딸이 태어났을 때 딸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빠로서 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딱 생각해보니까 나의 노후가 여유로운 거더라고요. 너 아빠 용돈 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노후에 내가 윤택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냥 연금이라도 일단 보내주자. 보셨죠? 김민식 PD님의 돈에 대한 이야기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70대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너무 이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아, 나는 뭘 할 때 행복할까? 이렇게 돈에 대한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것도 단순히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연결시키고 지키기 위함이죠. 반면 전원주 선생님의 모습에서는 돈 자체가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편함, 지출에 대한 경계심, 계좌의 숫자를 지키는 것에 대한 안정감이 크게 작동하는 모습이에요. 재테크의 중심에 딱 돈만 있으면 돈은 계속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줄어들면 불안하고 쓰면 아깝고 막 잃을까봐 겁이 나고요. 전원주 씨의 삶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지 않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돈에 얽매여 있죠. 저 정도는 아니어도 영끌의 대출 상환에 막 허덕이면서도 아파트는 절대 막 놓지 못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은 결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테크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돈은 나를 위해 일하는 도구가 됩니다. 미래의 나를 지켜주고 현재의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돈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재테크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습니까? 통장 잔고를 지키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해 돈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따라 은퇴 준비의 방향성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섹터에 제가 스크립트를 쓰면서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돈은 부리기엔 좋은 하인이지만 섬기기에는 형편없는 주인이다. 김민식 PD님은 인컴 베이스, 전원주 선생님은 에셋 베이스. 김민식 PD님의 재테크는 인컴 베이스에 가깝습니다. 반면 전원주 선생님의 재테크는 에셋 베이스에 가깝죠. 에셋은 자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금, 건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덩어리죠. 눈에 보이고 규모를 말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산이죠. 반면 인컴은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와 같이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죠.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실제 생활을 굴러가게 하는 돈입니다. 에셋이 물이 모여있는 저수지라면 인컴은 물이 흐르는 강이겠죠. 인간은 저수지보다 강에서 문명을 이루고 살아왔음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은퇴 전이기 때문에 에셋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 돈에 대한 질문이 항상 이런 식이죠. 아, 이번에 우리 단지 매매됐던데 최고가 얼마였지? 아, 나 주식 평단이 얼마지?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질문이 바뀝니다. 아, 매달 얼마 들어오지? 그 돈은 우리 생활비, 관리비 충당은 가능할까? 은퇴 후의 삶은 자산의 그런 총액이 아니라 월 현금 흐름으로 나한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는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부족하면 삶은 불안하겠죠.
반대로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는 적어도 매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구조가 있다면 삶의 표정은 더 밝아질 겁니다. 저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은퇴 후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기본값이 걱정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서 막 기분이 오르고 막 내리는 거죠. 돈을 쓸 때마다 내 저수지의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여튼 돈을 쓸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을 거예요. 분명한 건 쓰는 만큼 자산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전원주 씨가 왜 이렇게 돈을 쓰기가 아까워하는지 공감이 되시죠? 반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소비의 즐거움이죠. 이게 바로 인컴의 힘입니다. 돈이 막 매월 들어오니까 이걸 저축, 투자할 생각은 아예 없죠. 매달 들어오는 돈 가지고 이거 뭐 사 먹지? 어디 가지? 뭐 좋은 거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게 되겠죠. 김민식 PD님처럼요. 우리가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저 강물이 마르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안 하잖아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매월 똑같은 연금이 나오니 걱정은 하나도 없고 쓰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정작 우리가 급여가 매월 나올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해서 은퇴 후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돈이 많으면 될 줄 알죠. 같은 돈이어도 그게 에셋 형식인지 인컴 형식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각각이 미래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무엇이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막 평안하게 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김민식 PD의 돈을 보는 관점은 경험, 전원주 선생님의 돈을 보는 관점은 소유. 세 번째 차이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김민식 PD님에게 돈은 경험으로 연결이 되죠. 미래의 자유, 막 세계 여행이라는 꿈, 건강한 노후, 자녀에게 막 부담을 주지 않는 삶,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자기의 그런 선택권, 은퇴 후에도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움직일 수 있는 삶, 돈이 이런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원주 선생님의 모습에서는 돈을 쓰면서 할 수 있는 경험보다는 돈을 보유하는 안정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줄어들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큰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소유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소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이겠죠. 돈은 원래 삶을 지키고 삶을 넓히고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돈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돈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우리 인생에서 무대에 불과해요. 그 무대는 나라는 배우가 서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막 돈을 처바른 엄청 멋있는 무대가 있지만 정작 배우는 올라와서 연기도 못하고 이렇게 쭈뼛쭈뼛 서 있다면 그 무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거예요. 자, 여러분은 두 분 중 어떤 분의 인생을 꿈꾸시나요? 저는 김민식 PD님인데요. 그럼 김민식 PD님의 관점에 어울리는 재테크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답이 연금 중심 재테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세 가지 돈의 중심은 나, 인컴 베이스, 경험 중심 모두 연금과 찰떡같이 맞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연금은 은퇴 후 급여가 없어진 후에 매월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특별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모두가 나의 소비로 이어지죠. 연금으로 다시 저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즉 나를 위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점, 나의 생활, 나의 취미, 나의 애호, 나의 관심에 돈은 그저 거둘 뿐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은 은퇴 후 돈을 꺼내 쓰는 문제가 아니라 받아 쓰는 구조로 바꿔주죠. 은퇴한다고 우리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은퇴해도 공과금은 매월 내고 핸드폰 요금도 월 단위로 계속 내죠. 매월 내야 하는 돈은 매월 들어오는 돈으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경제활동을 할 때는 월급이었지만 은퇴하면 연금이 되는 거죠. 또 연금이 탄탄해야 역설적이게도 목돈을 내가 지켜낼 수가 있어요. 연금이 충분해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아파트, 투자 자금으로 있는 목돈도 마음 편히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연금이 부족해서 매월 막 생활비가 빵꾸 나고 걱정이 나는데 비싼 아파트 살면 이거 처분해 말어 아니면 주식을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그런 고민만 매월 할 테니까요. 세 번째는 연금은 돈을 쌓아두는 심리보다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목돈을 깨서 여행을 가면 손실처럼 느껴지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 안에서 여행을 가면 계획된 소비가 되는 거죠. 뭐 운동, 식사, 취미, 가족과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써도 되는 돈이 있어야 경험으로 바뀝니다. 이 점에서 연금은 돈을 소유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흘려보내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인 거죠. 이번 달 돈을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나오니까요. 비싼 뮤지컬, 콘서트, 여행
그냥 연금으로 받은 돈으로 다 쓰세요. 그렇게 쓰다가 다 탕진했다? 한 달만 참으면 되잖아요. 다음 달에 연금 또 나오니까. 자, 그런데 김민식 PD님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거는 300만 원이라고 했죠. 아까 월 1000만 원이라며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57세로 개인연금 300만 원만 수령하고 계시고 강의와 책으로 인한 인세로 한 700만 원 수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짝수달마다 해외여행 가는데 많이 벌면 멀리 가고 조금 벌면 뭐 가까운 데 간다 말씀하신 건데, 에이 그러면 그건 좀 왜곡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근데 되게 개인연금을 네. 젊은 사람들이 안 하고 그렇게 느리게 버는 돈은 그 개인연금이 사실 그렇죠. 속도도 되게 느려 맞습니다. 보이고 속 맞습니다. 터지는 돈이잖아요. 돈 중에. 네. 응? 그래서 다들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래서 사실은 번 듯하지만 가짜 돈에 속아서 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연금이 진짜 돈이네. 우리가 가장 왕성하게 버는 시기가 30대, 40대잖아요. 그쵸. 가장 잘 벌 때. 맞아. 30대, 40대 번 돈으로 70, 80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연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30대 초반부터 했고, 왜 우리가 늘 하는 3종 세트 있잖아요.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는 55세부터, 제가 이제 지금 57인데, 55세부터 60세까지는 제가 개인연금으로 300을 그치. 맞춰놨어요. 근데 아주 운 좋게 지금 제가 계속 책을 쓰고 강연하면서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연금을 안 써요. 안 써. 그냥 300만 원 받은 거를 그냥 두면 안 돼요. 그치. 이거를 다시 연금에 재투자해요. 개인연금 받아서 퇴직연금에 넣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은 60세부터 또 나와. 또 나와. 자, 그러면 60세부터 10년간 저는 70세까지 퇴직연금을 수령을 할 건데, 그치. 자, 그러면 국민연금 원래 65세부터 수령 계신데 이거를 저는 늦출 거예요. 70세로 늦출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100살까지 아무 걱정 없네. 그렇게 계속 늦추면. 아니, 이걸 지금 받았으면 고갈이 되지만, 그렇죠. 받아서 미래로, 받아서 미래로.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계속 보존해주고 있잖아. 역시 한 방에 정리를 해주신다. 이런 꿀맛 정리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컨텐츠로 만들었던 가장 이상적인 은퇴 플랜, 바로 바리스타 파이어예요. 우리나라 재테크에도 막 유행이 있어서 막 파이어네, 욜로네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구분지어 그렇지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실현 가능하고 훌륭한 은퇴 준비가 바로 바리스타 파이어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걸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의 핵심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리스타 파이어입니다. 바리스타 파이어는 상대적으로 이른 은퇴를 목표로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일을 계속하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일부 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인 거죠. 이 전략의 이름이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가벼운 근로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바리스타라는 의미처럼 쉽게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들 수 있겠지만 추가적 알바를 하면서 은퇴 초반을 보내는 형태입니다. 50세에 바리스타 파이어가 된다면 50에서 70세까지는 소일거리를 하면서 소소한 소득을 만들어내 은퇴자금 활용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이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바리스타 파이어를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활동 기간 중 퇴직 후 소일거리지만 전문성을 가미하여 일하며 꾸준히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단순히 노력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파트타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경제활동하면서 긴 시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공에 취미가 있으면 취미 이상으로 기술을 연마해서 은퇴 후 목공 클래스 강사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형식인 것이죠. 단순히 마트, 카페 파트타임보다는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랜서 직업들을 고려해보면 좋을 거예요. 방과 후 교사, 가죽 공예, 제빵 등등 있겠죠. 이를 위해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을 통해 긴 시간 커뮤니티를 만들고 셀프 브랜딩을 해놓으면 좋겠죠. 장점으로는 파트타임 수입을 통해서 안정적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은퇴 자금에 대한 개시의 기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어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회활동에서 오는 안정감도 가질 수 있고 파트타임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단점은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에 완전히 독립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부분과 일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이 바리스타 파이어가 이른 퇴직 환경과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은퇴 형태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김민식 PD님의 은퇴 플랜과 똑같지 않나요? 직장인일 때 재테크는 연금에 무게중심을 두고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취미를 가지고 연마하는 겁니다. 본업에서는 조기 은퇴를 하고 나서 그걸 발판 삼아서 수입원을 만들어 제2의 인생을 살고 그 후에 은퇴로 이어지는 플랜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의 직업을 어떤 연유로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눈높이와 타협하며 가진 직업일 텐데요. 이때 가지는 제2의 직업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가져보는 거죠. 물론 이를 위해서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도
진지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겠지만요. 이런 맥락에서도 요즘 SNS 보면 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 글 영상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도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김민식 PD는 세계여행을 꿈꾸면서 배웠던 영어를 기반으로 자신의 학습법으로 책을 쓰고 그 이후에도 막 블로그 포스팅으로 글 쓰면서 작가까지 그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었죠. 뭐 그런 재주가 없다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바리스타, 즉 카페 알바로도 소극적인 개념의 바리스타 파이어라 할 수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면 금상첨화겠죠. SNS와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요즘은 자신의 애호와 깊이 있는 취미는 얼마든지 돈으로 교환 가능할 수 있는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냥 퇴직금으로 카페나 차리고 치킨집 반찬 가게나 차리자 뭐 이런 마인드셨나요? 김민식 PD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의 50대들이 문제는 뭐냐면 명퇴하고 나잖아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나오면 불안해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김 부장처럼 상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지 뭘 해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그 끝에서 사기꾼들을 만나요. 너 먹고 사는데 진심이지? 너 먹고 살게 도와줄게. 이거 한번 해봐. 이 자격증 한번 따봐. 이런 사업 나랑 한번 해볼래? 여러분은 은퇴 후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을 모으고는 있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쓰는 게 무서운 구조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잃는 건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은퇴 후 돈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돈을 편하게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여기 은퇴 스터디입니다. 김민식 PD님과 같은 제대로 된 은퇴 준비로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의 그 구독 리스트 중에서 그 어떤 채널보다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채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콘텐츠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바리스타 파이어 관련한 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이어서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